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타지키스탄 대 사우디아라비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타지키스탄은 조 2위지만 요르단과 같은 승점이기에 최종 예선 진출을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그래도 지난주 열린 사우디 원정에서 패배에도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주며 아시안컵에서의 선전이 일시적이 아닌 것임을 증명했다. 주리바예프와 하노노프 등 중앙 수비는 상대의 침투를 효과적으로 저지했고 우마르 바예프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했다. 사우디는 아릴랄의 스타 윙어인 살렘 알도사리의 결승골로 홈 경기를 승리했다. 타지키스탄이 후반 공세로 전환했기에 고전하긴 했지만 칸노와 알리 등이 중원을 두텁게 하며 틈을 주지 않았고 알블라이의 수비 라인 리드도 인상적이었다. 그로 인해 2위권과 승점 차를 벌리며 최종 예선 진출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갔다. 접전을 본다. 전력상으로는 프로리그의 발전 속에 사우디가 더욱 경쟁력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타지키스탄은 세킬라제 감독과 함께 누구도 쉽게 넘기 어려운 팀을 만들었다. 홈에 이점이 있고 우마르 바예프가 중원에서 수비 라인을 탄탄하게 보호할 타지키스탄이 승점 1점을 챙길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리투아니아 대 지브롤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원정에서 열린 경기에서 서로 퇴장을 주고받는 접전 끝에 승리했다. 이른 시간 나온 선제골을 잘 살리며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이 경기에서 패하지만 않으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기에 수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며 로마노스프시코와 라시카스를 앞세워 역습에 임할 수 있다. 슬리브카도 중원에서 굳이 무리해서 라인을 올릴 이유가 없다. 지브롤터는 홈에서 선제골 허용 이후 공격적으로 나서며 골을 노렸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서 이번 원정에 임해야 한다. 워커와 로페스 등 측면 공격수들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경기에 나설 것이고 세트피스에서 신장이 좋은 브리토가 공격에 가담할 것이다. 리투아니아의 승리를 본다. 중요했던 원정 경기에서 승리했기에 이번 홈 경기에서는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 지브롤터도 강등을 피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지만 팀 간 전력 차는 분명하게 있다. 리투아니아가 네이션스 리그 C그룹에 살아남을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라트비아 대 리히텐슈타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트비아는 어매치 첫 일정에서 키프러스와 비겼다. 전반 상대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며 끌려간 경기였지만 폴란드 리그에서 뛰는 치가닉스가 종료 직전 동점골을 터뜨리며 팀을 패배의 수렁에서 두했다. 한국 팬들에게 익숙한 대전 하나의 공격수인 쿠택이 선발 출전했는데 전방에서 상대 수비수를 잘 끌고 다녔고 엠시스와 울드리키스 등 주축 선수들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였다. 리히텐슈타인은 홈에서 열린 친선전에서 페로제도에 완패했다. 전반 시작과 후반 시작, 인저리 타임 등 가장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점에 연속 실점을 했는데 공수 밸런스가 너무 좋지 않았다. 트라버와 자글람, 파비오 울핑거와 비엘 등 핵심 선수들이 모두 나선 이번 일정인데 해볼 만한 팀 상대로도 경기력이 불안했다. 라트비아의 승리를 본다.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중립경기 일정인데 라트비아가 전력의 우위를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다. 특히 리히텐슈타인은 최종 수비가 상대의 피지컬 좋은 스트라이커의 침투를 전혀 제어하지 못하기에 쿠텍과 울드리키스가 충분히 전방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조지아 대 그리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지아는 유로 예선 플레이오프 준결승에서 룩셈부르크를 잡았다. 흡이차가 결장한 경기였지만 독일에서 뛰는 베테랑 공격수 지브지 바체가 멀티골을 터뜨리며 팀을 결승으로 견인했다. 카시아와 드발리 등이 나선 수비도 안정적이었고 키테시빌의 중원 존재감도 있기에 홈에서 유로로 향하길 바라고 있다. 그리스는 지난주 열린 준결승에서 카자흐스탄 상대로 5골을 터뜨리며 화력쇼를 펼쳤다. 바카세타스의 페널티킥 선제골을 시작으로
펠카스와 이오아니디스 등이 연속골을 터뜨렸는데 파블리디스와 시오피스를 아끼면서도 결과를 냈다. 그리고 이번 원정에는 파블리디스와 촐리스, 시오피스 등 체력적으로 좋은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나설 수 있다. 그리스의 승리를 본다. 조지아의 홈이고 수비적으로는 강점이 있지만 흡이차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 쿠벨리스와 바카세타스 등 공수 밸런스가 빼어난 중원 듀오가 원정에서도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고 마수라스와 파블리디스가 적극적인 문전 침투로 해결할 그리스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노르웨이 대 슬로바키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르웨이는 지난주 경기에서 체코에 패했다. 유로로 가지 못했기에 이번 평가전을 통해 떨어진 팀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려 했지만 선제골을 지키지 못했다. 웨데가르트와 베르게 등 프리미어 리거들이 나선 중원이 점유율을 앞서갔고 홀란드가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했지만 추가골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팀의 미래로 평가받는 보브를 비롯해 덴눔이 홀란드의 파트너로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팀의 호재다. 슬로바키아는 유로 본선을 위해 이번 일정에서 오스트리아와 노르웨이 등 강팀을 상대한다. 그러나 첫 경기에서 오스트리아에 패하며 다소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시작과 동시에 선제골을 내준 것이 컸는데 그 이후 하라슬린과 수슬로프 등이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했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노르웨이의 승리를 본다. 슬로바키아는 두다와 로보트카 등 팀을 유로 본선으로 이끈 위력적인 중원 조합이 있다. 그러나 오베르트와 페카릭 등 베테랑 수비수들이 상대 스트라이커의 침투를 저지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웨데가르트의 중원 장악으로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홀란드와 라르센이 해결할 노르웨이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헝가리 대 코소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헝가리는 평가전 첫 경기에서 난적 튀르키예에 승리했다. 중원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한 경기였지만 리버풀의 스타 소보슬라이가 페널티킥을 성공했고 설러이와 발로그 등 최종 수비가 상대의 공세를 잘 막아냈다. 월드클래스 레벨의 선수가 없고 오르반이 빠진 경기였지만 강팀 상대로도 특유의 탄탄한 수비 축구로 결과를 냈다. 세페르와 나기 등 중원을 책임지는 선수들의 경기력도 꾸준했다. 코소보는 아르메니아 원정에서 터진 베식타스 출신 공격수 라시차의 골로 승리했다. 원정이었고 상대가 탄탄한 수비 라인을 보유한 팀이기에 고전이 예상됐지만 라시차의 선제골이 나왔고 남은 시간을 잘 버텨냈다. 무리키와 보이보다를 비롯해 제그로바 등 주축 선수들이 충분히 플레잉 타임을 가져간 것도 승리의 원동력이었다. 헝가리의 승리를 본다. 원정팀은 무슬리아와 라흐마니를 비롯해 상대의 중원 침투를 저지할 수비 라인이 있다. 그러나 나기와 세페르가 중원에서 점차 점유율을 올려가며 경기를 지배할 것이고 소보슬라이와 마틴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헝가리가 평가전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